탄소 중립 2050 어떻게 해야 가능하나 이 주제를 갖고서 우리 원자력 이슈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기후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는 탄소 중립 2050도 이미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9차 전력 수급 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계획들, 이러한 로드맵, 이러한 전원 수급 계획을 갖고서 우리가 탄소 중립 20으로 갈 수 있을지 오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계 각국은 어떻게 탄소 중립을 추진하나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차세대 원자력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알파-C 연구에 원자력을 포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파-C라는 거는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for Climate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리드 스케일의 에너지 저장, 그리고 소형 모듈형 원자로,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 그다음에 제로 에너지 빌딩, CCUS 뭐 이런 것들에 연구를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에 녹색 산업혁명 10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뭐 10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앞에 5가지만 보여드리면 해상풍력, 저탄소 수소 생산, 원자력, 제로 에미션 비이클, 일상생활에서 걷기 같은 걸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차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윈드하고 세 번째 뉴클리어 이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2030년까지 40기가와트 해상풍력을 늘리겠다. 그 다음에 원자력을 보면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 여기에 2.15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모듈러 리액터 이것도 중소형 원자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온 가스로입니다. 고온 가스로로서 이거는 이제 주로 수소 생산에 원자력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억 파운드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밋 액션 플랜에서 기후 실행 계획 2050 이거를 유럽의 집행위원회에 제출을 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61에서 62%를 감축하겠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전기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석탄 발전 폐지,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합성 연료를 생산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40에서 42% 감축. 특히 여기 보면 화물 자전거를 이용한 화물 배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겠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그다음 폐열 활용, 그리고 탄소 포집 사용 저장, CCUS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38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겠다. 그리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 즉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인데 독일은 탈원전과 탄소 중립을 동시에 실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6월에 2050 탄소 중립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0% 사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리고 원자력 비중은 2035년까지 50%로 맞추겠다. 그 다음에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늘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현재 원전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 71%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후쿠시마 사고가 있은 지 3년 뒤에 올랑드 대통령이
2025년까지 50%로 줄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이 이거를 2035년까지 연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2050 탄소 중립 법률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프라마톰을 방문해서 원자력은 프랑스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다 하면서 원자력은 탄소 배출이 적고 안전한 에너지원이고 에너지와 환경의 미래는 원자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을 한 기를 새로 짓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원전 비중 줄이는데 크게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부터 원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스가 총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기존에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80% 감축하겠다라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는데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면 일단 2030년까지 원전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2012년 9월인데요. 2015년에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으면서 원전 이용 회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 원자력 상황을 보면 원전 55기 중에서 17기가 폐로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13기가 재가동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9기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그리고 현행 에너지 계획이 2030년까지 이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석 에너지가 여전히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이 22에서 24%, 원자력이 20에서 22%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가 총리가 10월에 발표한 탄소 중립 선언 이걸로 인해서 요 화석 에너지 특히 이제 지금 요 현행 계획에 의해서 17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계획 또는 진행 중에 있는데 요것이 아마 이 선언으로 인해서 수정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각국들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밀착에너지 중에 이용하겠다. 근데 독일만 원전은 배제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정부 발표한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글로벌 동향인데요. 2050년에 탄소 중립이 이제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있다. 이 이슈는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근래 몇 년간에 이제 주요국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기업들이 던진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패러다임을 살펴봐야 되겠죠. 탄소 중립이라는 게 에너지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출주도 경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이죠. 우선 2020 탄소 중립에 이제 글로벌 의제화가 있고 또 이제 주요국의 탄소 중립 선언 가속화. 자, 이렇게 지금 그 패러다임이 대두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신경제 질서가 형성된다. 또 신시장이 창출된다. 이제는 이제 에너지와 탄소 수지가 이게 선진국의 이 철칙이 되고 있어. 에너지발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가 올 텐데 이제는 탄소 빚을 갚아야 될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 환경 규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또 글로벌 기업 금융사의 RE100 참여를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RE100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RE100이라고 하는 것이 2014년에 이제 제시된 개념이고요. 이제 흘러간 유행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 CF100을 저희가 짚어봐야 됩니다. CF100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 무탄소 에너지원을 사용하자는 얘기죠. 우리 글로벌 동향은 이제는 RE100이 아니라 이제 CF100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이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제 무탄소 100%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동향을 뭐 모르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인데 뭐 정부가 이제 설마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RE100하고 CF100이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정의라는 것이 이제 거의 무한히 재생 가능한 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바람, 태양광, 수력, 바이오에너지 등인데, 그럼 원자력은 어떤가? 근데 선진국은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 활용 구조하고 이제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요. 온실가스를 전혀 내놓지 않는 에너지는 없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는 거죠. 가장 선도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는 구글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 제가 보기에도 이제 정답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글은 2007년에 카본 뉴트럴을 이제 선언을 했고, 2018년에 이제 구글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10년간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이 없는 첫 번째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여기 이제 보고서에 적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것이, RE100을 했는데, 왜 또 CF100을 또 이야기하는가? 왜 그런 미래를 이야기하나? 그 이유는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무탄소로 나가는 길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탄소 배출이 없는 발전원을 사용하고 또 24/7, 이게 뭐냐면은 구글 데이터 센터, 전 세계에 산재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 전력을 24시간 주 7일 이제 무탄소 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전원으로 무탄소 에너지원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단계는 풍력하고 태양광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자력, 수력, 그다음에 기타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원자력, 수력,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까지 고려한 새로운 카본 프리 계획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글의 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는 핀란드의 사례인데요. 핀란드 데이터 센터는 이제 거의 100% 무탄소 전원이 사용 가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력이 주력이고 상당량의 원자력과 수력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그 데이터 센터는 낮 시간 동안에는 이제 태양광으로 충분했다. 근데 야간에는 태양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 역할이 중요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무탄소 전원을 8%밖에 사용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전기 보수 중이었기 때문에 전기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원자력의 도움이 없으면 그 무탄소 전원 구성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그 발제의 주제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의 가속화가 아니라 탄소 중립 선언은 이제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정부가 이제 탄소 중립 그 공정 전환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소규모 이제 뿌리 산업이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약 32,000개의 사업장이 있고 55만 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매출은 연 130조 원이 넘습니다. 근데 이 매출의 60%가 자동차, 기계, 전자, 주요 수출 업종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그 경쟁력의 근간이라 할 수가 있는데, 저탄소 신산업, 본격 육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해야 될 겁니다. 당장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뿌리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에너지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충분한 전력 공급하는 점진적 전환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제 발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기후위기 당면한 과제에서 탄소 중립 2050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봅니다. 입장료는 비싸지만, 하지만 그 입장료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분들, 또 이 에너지 관계,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관계 전문가분들 다들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9-1 전력 수급 계획, 그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계획이 아닌가 싶고요. 이걸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